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PC까지, 비교적 다 무난하게 잘 지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숫자 자체나 내용 자체는 걱정했던 수준으로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주부터 이제 9월 증시 시작되는데, 9월에 증시가 좀 고전하는 그런 징크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상법 개정 3탄이 열린다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과연 9월에 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금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2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주도주 없이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뭐 그러니까 메뚜기 장세 같이 로봇 조선, 뭐 상법 개정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하루 반나절 뭐 그 정도 올라가면 바로 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순환매만 돌고 메인 주도주는 없는 이제 그런 형태가 반복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뭐 이렇게 시원스럽게 올라간 나라 그리고 뭐 시원스럽게 빠진 나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지 않고 엇갈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대만의 증시가 조금 상대적으로 강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급등했다 이런 거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워낙 일정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실적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물가 지표도 봐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봐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목들별로 좀 엇갈렸는데, 이렇게 5% 이상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5% 이상 올라간 종목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5% 이상 빠진 종목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올라갔다고 해서 이렇게 의미를 두거나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정도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종목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로키드 마틴이 최근에 은근히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호실적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이 정도 가지고 감동을 못 받지 이렇게 되면서 실적 주간에 엔비디아가 하락한 거는 조금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관세 때문에 15억 달러 이상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관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발표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이슈는 역시 엔비디아 실적인데 잘 나오긴 했는데 뭐 데이터 센터가 매출이 너무 예상치하고 비슷하게 나왔다.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가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매출을 빼고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라서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약간 뭐 알리바바에서 자체 칩 개발한다 이런 등등의 뉴스들과 겹치면서 좀 조정을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지표는 금요일에 PC 물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냥 예상치에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2.6, 0.2, 근원은 2.9, 0.3. 예상치에 딱 부합을 해서 그냥 뭐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그냥 다행이네. 뭐 요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9월에 금리는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물가가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고용이 슬슬 나빠지고 있어서 고용 때문에 금리는 내릴 것 같다. 이런 어떤 가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이제 리사쿠 기사 해임하려고 이제 해임을 했죠. 트럼프가. 그리고 리사쿠 기사는 법적 대응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그러니까 뭐 리사쿠의 손을 들어준다라면 이제 그냥 뭐 지금하고 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 리사쿡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FMC에서 이 사람이 표결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는 시기 되면 그게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그게 현재 어떤 연준의 어떤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몇몇 책임자들에게는 위법이다라는 굴레를 씌울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당장 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변수는 역시 이번 주 고용입니다. 고용.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될 텐데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나 메리 데일리 같은 인사들은 고용이 갑작스럽게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손을 좀 써야 된다. 그래서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주에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사이에 반도체 관련된 악재들이 되게 많았고 주말에 뭐 알리바바가 AI 칩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어떤 업데이트,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비를 새로 들여야 되는데,
그 장비 들을 때마다 미국에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사실상 업그레이드 하지 말란 얘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 못 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어떤 변수 속에서 반도체주들이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변수는 9월에 주식시장이 좀 약했거든요, 최근에. 전통적으로 미국도 그렇다고 하고 이런 것들 9월 징크스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가 전체적인 어떤 관세,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거는 위법이다. 이렇게 2심까지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가면은 뭐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 초에 이제 주식시장에 또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7월 PC는 그냥 무난하게 잘 나왔어요. 네, 무난하게 잘 나왔는데 어쨌든 증권사들도 고용 지표가 이제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제 뭐 연준 인사들이 관세는 일단 한 번 부과되면 매달 뭐 10%씩 더 추가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부과되면 그 비율이 딱 유지가 되는 거라서 한 번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정도만 만약에 물가가 버텨주면 고용 때문에 금리를 내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지난 주말에 보면 미국의 2년물 금리, 2년물 금리를 연준금리하고 연동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어쨌든 2년물 금리가 내려갔고, 이제 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8월에,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8월 낙폭, 한 달에 빠진 게 몇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간으로는 되게 많이 빠져서 이제 9월에 금리 내리겠다라는 식의 어떤 반응이 있었고 또 PC 나온 이후에도 9월에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확률은 약간 높아진 정도. 그러니까 뭐 87.5 대 12.5. 그러니까 뭐 85 정도였다가 87.5니까 거의 뭐 별 차이는 없는 거죠. 어쨌든 9월에 금리 내리는 거를 투자자들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했던 건 갑자기 그 AI는 버블이야 아니야 막 이게 맞서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분석가들도 이거 버블 맞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제 초기야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적 자체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그런 실적이 나왔고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중국 매출을 아예 제로로 가정을 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에 만약에 수출이 되고 그게 잡히기만 하면 어쨌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라서 뭐 엔비디아 실적은 비교적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 별로 보면 저 회색 선으로 보고 있는 게 기존의 목표 주가인데 이제 다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증권사들은 대부분 다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달러대 거의 다 200달러대를 넘겼습니다. 목표 주가가 200달러 안쪽에 있던 증권사들도 되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 200달러를 넘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엔비디아 주가는 비록 하락했지만 뭐 평가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이거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고요. 그래서 주가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박스권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저게 이제 170달러가 되게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51선 위치하고 있는 라인인데 저 17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선 근처 가지 않고 요 부근에서 좀 튕겨 올려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죠. 이게 그 중국 BYD에 비해서 점유율이 계속 좀 빼앗길 것 같다. 앞으로도 그런 어떤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가 좀 고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 은근하게 계속 올라가요. 오히려 뭐 종전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이것도 이제 뭐 지금 최근에는 방산도 또 민영화한다 뭐 이런 국유화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방산주가 미국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최근에 여행주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루즈나 리조트 이렇게 들어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엔 좀 주춤하긴 했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그 장난감이나 전자제품 이런 건 관세 때문에 소비가 좀 주춤한데 여행은 관세 영향을 거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올라가지 않은 물가 부담이 덜한 소비 쪽, 그러니까 여행 쪽으로 좀 소비가 집중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요국 증시를 보면 7월부터 8월까지 경로를 이렇게 살펴놓고 봤을 때
중국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증시 부양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또 기업들이 가격 경쟁 무리하게 해서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또 하는 그런 조치들, 그다음에 금리를 내려가게 해서 저축 대신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중국이 제일 강하고, 다음에 대만, 일본,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제일 부진한, 그러니까 7월 이후에 가장 부진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3%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두 달 동안에. 그래서 좀 우리 증시가, 이거는 이제 많이 오른 이후에 이제 박스권으로 아직까지는 해석이 되는데, 근데 두 달에서 세 달까지 보통 박스권이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9월에는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 그러니까 박스권이 이제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가 지금 중요한 게, 9월에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난달 음봉 나왔잖아요. 하락 나왔잖아요.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하락인데, 보통 크게 올라갔다가 두 달 연속해서 고전을 하면 그거는 시세가 끝난 거다, 상승장이 끝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상승장 여러분들이 패턴 쭉 보시면 두 달 하락하면 그걸로 장세가 좀 마무리되는, 예, 그런 케이스들이 좀 제법 많았거든요. 뭐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뭐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 비율, 예, 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주식시장이 9월에 플러스가 나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어정쩡하게 이제 끝났는데, 근데 이게 특이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코스닥을 절반으로 끊어놓고 보면은 15일 이전에는 대체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는 고전하는, 예,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제가 15일 단위로 딱 쪼갠 건데, 보면 그 전에는 플러스 올라가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좀 고전한 게 더 많은, 예,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이제 비슷한, 예, 현상이 좀 반복되는지, 그러니까 코스닥 쪽이 조금 가격 부담도 없고, 근데 예탁금이 안 늘어서 이 돈이 확 들어와야 이제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 장세를 만드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 중심으로 이제 종목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요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급에서 조금 부담되는 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다가 매수를 줄이고 지금은 매도를 늘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조 6천억 원 정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되게 많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뭘 많이 팔았나? 지난주 봤더니 삼성전자를 7,500억 원,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절반을 삼성전자 한 종목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 SK텔레콤, 뭐 네이버 이런 등등의 종목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돌리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돌린 거, 8월 전체로도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도로 끝났잖아요. 근데 역시 순매도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네이버, 3위가 하나오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방원이 8월에 외국인들 매도 상이었고 플러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외국인 투자들이 최대 매도한 삼성전자를 돌리게 되면,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바뀌는 거다. 이게 외국인들 파는 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뭐 9월 패턴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다라면 이제 이번에 매수가 들어와야겠죠. 어쨌든 코스닥 주요 종목들별로 보면 조선기자재, 성광밴드가 가장 강하게 올라왔고, 통신장비, 뭐 알테오젠이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반면에 이제 뭐 에코프로가 지난주에 좀 고전을 하고, 뭐 엔터주들도 지금 뭐 중국에서의 한한령 관련해서 뭐 일부 아이돌 그룹, 뭐 케이팝 그룹의 뭐 공연이 갑자기 뭐 취소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고전을 했는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조금 뭐라 그러나 기계적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에코프로비엠이 좀 가격이 부담되는 위치에 와서 패턴 때리면 빠질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딱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켜야 될 자리에서 더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복원해 놓지 않으면 지수에 계속 부담이 될 수 있어서 2차 전지주가 이번 주에 조금 주 중반 이후에 좀 회복이 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엔터주가 이제 고전을 했죠, 지난주에. 이제 뭐 그런데 이거는 양갈래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뭐 어떤 단발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있고 하니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 정도인지, 아니면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엔터지가 좀 치고 나가다가 주춤한 거라서 요 되게 중요한 어떤 주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기자재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좀 차별적으로, 예,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 건 아닌데
차별적으로 움직였는데 그중에 성광밴드가 상대적으로 강해서 마스카 관련된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좀 기대를 좀 받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긴 했는데 제가 이제 원익 IPS 하고 뭐 유니셈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3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원익 IPS 기준으로 보면은 추세가 이제 깨져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쉬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초에 주말 사이에 반도체 관련 악재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텨내는지 그럼 이거 보시면 저점이 되게 비슷한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 패턴이 유지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역시 마스카 효과로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이 올라갔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좀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하락한 업종이 되게 많았어요. 예, 하락한 업종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지난주 코스피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가 이제 어쨌든 뭐 지난주에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삼성전자가 좀 21선 이탈한 게 좀 찜찜하죠. 그리고 월요일에도 바로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 금지 조치, 사실상 금지 조치라든가 뭐 엔비디아가 뭐 문제가 그 하락을 했던 게 알리바바가 AI 칩을 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뭐 완전 개발이 끝났다까지는 아니고 개발한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밀렸는데 어쨌든 빠르게 21선 복원하는 게 시황상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주는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상법 개정 3탄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세제 개편안도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가 되게 활발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권업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방원 쪽에서 원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되게 플랫하게 가죠. 옆으로, 그러니까 위로 삐져나가고 아래로 삐져나간 적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옆으로 계속 플랫하게 가거든요. 근데 저게 이평선이 다 몰려서 이번 주에 뭐 아니면 도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원전주가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변화가 되게 심하게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뉴스들 보면 이제 미국에서 그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건 위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경제 비상 상황이라 관세를 부과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경제 비상 상황이냐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1심과 2심까지는 위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위헌이라고 했지만 10월 14일까지는 현재 관세는 유지해도 돼. 근데 그 이후에는 원래대로 돌려놔.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고 당연히 이제 트럼프는 대법원까지 가겠죠. 근데 대법원의 비율이 6대 3인가로 보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묘한 어떤 상황. 뭐 이게 이제 만약에 최종 위헌이 된다 하더라도 품목별 관세 막 부과하고 하면 뭐 관세 어쨌든 부과는 되는 건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나라들별로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좀 골치 아파지긴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상황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제 중국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거나 기술 업그레이드 할 때 미국의 장비를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하나마다 허락받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초에 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재료.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당장 타격 주는 건 아닌데 그냥 있는 대로 생산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반도체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 그러니까 계속 설비 투자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길게 보면 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아마 나중에 어떤 형태로 협의가 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당장은 아니고 내년도부터로 기간이 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순매도 전환된 거 그리고 그중에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다라는 게 부담이 된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또 반면에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는 그 HBM이 공급되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좋은 거다. 오히려 사야 된다. 이렇게 또 부정적인 취지의 기사와 기대가 되는 어떤 기사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월에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주초에 좀 고전할 가능성은 있는데 주 초반에 어떤 그런 매도를 잡아서 이제 올리는 시도들이 나오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주 그 리스크 요인으로는 9월에 약세를 보이는 징크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뉴스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반면에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상법 개정 3탄 저게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그러니까 자사주를 회사들이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옵션을 걸어서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자사주는 이제 소각을 해라. 그러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되죠.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안 또 어떤 형태가 됐든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이소영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또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9월 초에 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일정상으로는 이제 금요일에 나오는 8월 미국 고용지표 예상한 비농업 일자리 7만 8천, 실업률 4.3%.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제 4.3%인데 저게 이제 근데 만약에 저기서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또 갑자기 좋게 나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예를 들어 갑자기 한 15만 나오고 그러면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금리를 내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만 나오면 아마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월간 매도했는데 이거를 좀 일시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휴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편이라는 건 먼저 팔고 나서 매수하잖아요.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거 추세가 끝난 것 같다, 잘못하면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 증시자금, 고객예탁금은 정체이기 때문에 결국엔 외국인 기관이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이 지금 2개월째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박스권이 한 분기에 해당되는 3개월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9월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시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메뚜기 장세가 지금 돌고 있는데 주도주가 이제 없이 그냥 한 이틀 정도 안쪽에서 계속 종목들이 로테이션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주도주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단타도 중요하지만 단타 이외에 추세 매매도 어느 정도는 좀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9월의 시작이 별로 안 좋아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최근 4년 동안 내리 하락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S&P 500 지수도 최근 10년 동안 보면 올라간 적보다 내려간 적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9월에 약하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뚜렷하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뮤추얼 펀드들이 리밸런싱을 한대요. 9월에 리밸런싱을 하는데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매수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매도하느라고 되는 게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9월에 주식을 안 산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수급이 좀 비는 그런 결과가 돼서 9월에 수급 때문에 조금 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자사주 매입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라서 이래저래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수가 덜하니까 파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때리면 먹겠네라고 해서 막 흔들고, 그러니까 미국이 흔들리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통계가 이렇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닐 거고,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재료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안이 굉장히 큰 재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매매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추세적으로 주도권을 어느 쪽이 갖게 되는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컴백을 한다 이러면 이제 주요 수출 대형주들, 컴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 주도주였던 종목군들, 이렇게 좀 강세 종목군들이 구분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잘 챙겨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매일 벌어지는 거 보면서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계속 또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벌어지는 상황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